예, 홍준입니다. 감사원장님,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법률상 대통령은 감사 대상인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죠. 법의 적상 그렇게 했을 법의 적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 사건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그런 직제표 같은데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게시된 이유는 뭐예요?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보면 내부에서는 재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능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국가안보실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를 한다. 법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오전 8시 54분쯤에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죠. 그거는 신고는 그렇고 실제 배가 문제가 생긴 거는 48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10시 17분경에는 100도 이상 전복이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를 해보고 이제 돌이켜보면 승객들을 보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결론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 자체를 굳이 저희들이 이제 추론을 해보면 현장에 구조하러 갔던 1, 2, 3정이 그 중에 해경이 한 분이 세월호에 밧줄을 타고 올라갈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 볼 때는 9시 4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가서 미끄럽고 해서 조타실에 들어가서 그게 방송을 시도를 하고자 했으나 미끄러워서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 시간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으로 보이고 그 이전 시간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저희들이 감사한 현재 여러 가지 진술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 보고 같은 걸 보면서 지금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 중에 재난 탈출 전문가인 가천대 박형주 교수가 지난 9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는 3차례의 기회를 놓쳤다. 사고 초기 세월호가 왼쪽으로 30도 정도 기온 8시 50분경 또 두 번째는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상선이 퇴선 명령을 권고한 9시 24분 마지막으로는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이 탈출하면서 배가 59도 기온 상태인 9시 45분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이제 476명 모두 탈출에 필요한 시간으로 초기에 5분 5초, 두 번째는 9분 28초, 마지막은 6분 17초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것들은 물론 선원들이 능숙하게 리드해서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퇴선할 경우에 이렇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감사원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골든타임이 언제까지였느냐 이런 거를 잘 확정을 해야 우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경사가 62.8도로 추정되는 9시 49분에 123정 대원이 밧줄을 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타실에 진입하고자 했지만 이제 못했고 이 시간 이후로는 퇴선 명령이 있어도 승객들이 밖으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저희들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6분에 1, 2, 3정이
그 3층 객실 유리창을 깨고 구조에 나섰다가 10시 13분에 세월호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무렵쯤에는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 10시 31분에 완전 전복된 걸로 지금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면,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아까 김도우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10시경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저 서면 보고를 했다. 이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또 대통령이 10시 15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걸 지시했고, 그 10시 반에 박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라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라인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7시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책임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물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죽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니, 물론 나서서 좀 더 독려하고 뛰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후에 구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사원이 좀 조사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구조할 수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왜 재난안전 전문가들한테 그런 건 조사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 물론 다 밝혀야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섰으면 이거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정치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사과가 가벼운 일입니까 그게? 그 이상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을 너무 빨리 잊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여당 지도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세월호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딴 일도 하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이 국감장에서 우리가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21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책임 이외에 나머지는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